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제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참 알 것도 같지 않나요? 전 어려서 아버지랑만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의 기억은 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간 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도 없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진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의사가 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어려운 환경에서 드문 케이스인 저와는 달리 남편 집은 원래도 부유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부유한 시어머니는 가난한 저를 그렇게 살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적대시하였죠. 모 며느리 자리가 개천에서 선녀가 난 것도 나쁘지 않지. 말대꾸도 안 할 거고 오히려 본인 분수도 잘 알 거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서 너랑 우리 윤호 결혼시키는 거야.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무식하지도 않을 거고, 안 그러니?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렴. 제 가정 형편이 어머니에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최대한 윤호 씨와 잘 살아보도록 할 테니 좋은 모습만 많이 봐주세요. 잘 봐줄 게 있니? 네가 잘하면 나쁘게 보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당연히 나쁘게 볼 것이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히려 잘 살아서 콧대 높은 여자애들보다 못 사니까 우리 집에 순종할 거라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저렇게 제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지라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고 저희는 신혼살림을 차려 결혼 생활을 이어갔었죠. 남편은 그래도 저와 의대 동기였고 같은 대학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 친구들로는 대규모 행사거든? 윤우한테 듣기로는 너 오늘 오프라고 하던데 맞니? 그럼 이따 장 좀 봐서 우리 집에 좀 오거라. 결혼하고 친구들 대접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럴 때 대접 한번 해야지. 안 그러니? 이따 들리렴. 네, 어머니. 그럼 장 어떤 거 볼까요?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장 봐갈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가 알아서 센스 있게 할 수 없어? 뭐 일일이 내가 말해줘야겠니? 그냥 알아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봐와. 아주머니 있으니까 둘이 그렇게 요리하면 된다. 그냥 넌 요리만 해주러 오는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알겠어? 가끔 저렇게 아나무인같이 시어머니의 행동이 있었지만 잘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날 며느리로 잘 받아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장을 보고 어머니의 호출에 부랴부랴 시댁에 가서 도우미 아주머니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소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정말 딱 음식 장만만 시키셨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며느리라 한 번도 선보이기가 창피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았죠. 아유, 어서 와. 얼굴 잊어먹겠다. 아니, 영숙이 너는 윤호 결혼식에도 못 왔다면서 무슨 부조를 그렇게나 많이 했어? 아유, 못 갔으니까 더 많이 해야지. 어디 너랑 나랑 1, 2년 안 세월이니? 축하해, 며느리 본 거. 근데 며느리는 어디 있어? 아, 볼 거 없어.
뭐가 예쁜 얼굴이라고 보니? 에휴, 내가 말했잖아. 그냥 대충 구색만 맞춰서 드렸어. 의사니까. 똑똑은 할 거 아니야. 친정 쪽은 볼 거 전혀 없는 애고. 처음엔 길길이 날뛰었는데 차라리 없이 살았으니까 말은 잘 듣겠더라고. 찜해놓은 신부감은 따로 있는데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니? 그래도 그냥 머리 하나 똑똑하니까 이거라도 만족해야지. 아유, 그래. 너 진짜 머리 잘 썼다. 그래야지. 요새 있는 집 딸들이 더해. 얼마나 요물인데. 차라리 똑똑한데 없이 사는 애들이 며느리 들이기엔 딱이지. 그래도 의사 며느리니까 너 어디 가서 기 좀 펴겠다. 윤호 의사라고 굉장히 좋아했잖아. 아휴. 난 내심 우리 윤호랑 은채랑 잘 되길 바랬는데 아쉽다 얘. 내가 윤호 얼마나 좋게 봤어. 안 그래? 다정하고 착실하고.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유, 이래서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되나 봐. 뭐 그나마 우리 윤호한테 기생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낫지. 머리까지 텅텅 비었어 봐. 내가 허락했겠니? 나 진짜 그 꼴은 못 봐. 그래도 나름 똑똑한 모양이야. 진료도 잘 보고. 에휴. 뻔히 주방까지 어머니와 친구분이 나누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죠. 제 소개는커녕 저의 험담을 웃으면서 하고 계신 어머님을 보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찜해놓은 며느리도 있다는 말에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저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니. 그날 무슨 정신으로 손님을 치렀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전 어머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그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친구분들한테 친정이 어떻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지원해서 얘기했니? 너 친정 못 살잖아. 너희 아버지 막리라면서 너 키우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네가 의사 아니었으면 이런 로열 패밀리에 입성할 수나 있었겠니? 참나. 로열 패밀리요? 로열 패밀리인데 말은 참 가리지 못하시네요. 저희 아버지 막일 하셨어도 한 번도 저 욕먹이게 키운 적 없으시고요. 돈만 없을 뿐이지 인성 훌륭하신 분이라 어디 가서 욕먹으실 분은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참겠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참지 않겠어요. 제 말 명심하셨으면 해요. 저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당할 일 하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라도 하겠니? 내가 내 집에서 내 입으로 내 친구들한테 떠드는 소리도 눈치 봐야 한다니. 참나.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입이 벌어지셨고 그날부터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고부 갈등이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마냥 참기만 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님이 가끔 말을 모질게 할 때 빼고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절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셨거든요. 하지만 저 역시도 참지 않으니 마음의 병은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도 원래 저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딱히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그저 더 큰 싸움이 나지 않게 중재를 할 뿐이었죠.
가난해서 고분고분 말 잘 들을 것 같아 드렸더니 완전히 딴판이네. 이럴 거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겠니? 잘 사는 애들로 며느리 얻지. 아유, 속았네, 속았어. 윤호 너 그래도 쟤랑 살 거야? 애 없을 때 갈라서. 엄마 진짜 이 꼴 보기 힘들다. 제 인생이에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난한 게 왜 제가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느 나라 인성인가요, 어머니? 윤호 씨가 어머니 안 닮은 게 천만 다행이네요. 이제 당신도 그만해. 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댔고 그냥 좀 그러려니 할 수 없어? 둘 다 제발 그만 좀 해요. 시댁에 오면 늘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저희 병원에 어머님 친구분이 예약을 하셨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유방외과를 전문을 하고 있다 보니 어머님 친구분이 제 앞으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그 친구분은 어머니와 달리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친절하셨어요. 그래도 그런 친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어머, 숙자 며느리라고 해서 여기로 예약했는데 결혼식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수수하고 예쁘네. 나 기억나요? 어머, 네. 오늘 불편한 곳 있으셔서 오신 거죠? 기억나요. 인상이 굉장히 좋으셔서 결혼식에서도 좋게 생각했거든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네. 숙자는 어쩜 이리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똑똑하고 밝고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한없이 모자란 며느리인데요, 뭘. 오늘 진료 잘 봐드릴게요. 의뢰하시는 소리였지만 참 고마웠어요. 어머님한테도 못 들어본 소리를 들었으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받으렸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다 어머님 같으실 줄 알았는데 저의 생각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진료가 끝이 나고 어머님 친구분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 모임 때 그 얘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니, 며느리 되게 괜찮던데? 어찌나 친절하던지. 야, 너 며느리 잘 얻었더라. 가난한 게 뭐가 어떻다고? 참 좋게 생각해. 가난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되바라졌다고. 네가 몰라서 그래. 하여튼 거기서 진료 보니까 잘해주디? 아유, 그럼. 싹싹하고 친절하고 어찌나 상냥하던지.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라. 얼굴도 예쁘고 나 같으면 모시고 살겠다. 며느리 너무 구박하지 마. 다 돌아온다. 네가 윤호 말고 또 누가 있어,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해줘.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니지. 돈으로 지가 갈리는 건데 이 세상이 요즘 애들 말로 흙수저가 어디 금수저 된다니? 안 그러니 숙자야? 아직도 나는 은채랑 윤호랑 안 맺어진 게 너무 아깝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돈이 될 수 있었는데, 아휴, 얼굴은 몰라도 네 얘기만 들었을 땐 며느리 진짜 별로 같아. 대바라진 게 꼭 엄마 없는 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야 해. 아유, 누가 아니라니. 어쩜 하여튼 나랑 영숙이는 옛날부터 아주 말이 잘 통한다니까. 안 그러니? 너네 만나서 스트레스나 풀어야지. 어머니 친구분들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진료를 보셨던 아주머니는 제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친구분 중 한 분은 역시나 어머님처럼 얘기를 하셨다고 했고요. 별 개의치 않았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시댁에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영숙이 아주머니 따님분이 놀러 왔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터라 자주 집을 오고 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를 불렀다는 게 좀 찝찝했지만 어머님이 불렀으니 안 갈 수도 없어서 갔습니다. 윤호야, 영숙이 아줌마 딸 기억나지? 은채잖아. 어쩜 유학 갔다고 하더니 이제 귀국한 거야? 아유, 예뻐라. 네, 아줌마. 귀국하자마자 엄마한테 안 가고 이리로 온 거예요. 오빠, 잘 지냈어? 아, 이분이 오빠랑 결혼한? 아유, 은채 너무 예뻐졌네. 아유, 영숙이가 그렇게 입에 발리게 칭찬을 하더니. 그래서 미술 전공한다며? 곱다 코와. 그러게. 윤채, 너 진짜 예뻐졌다. 어릴 때는 못생겼더니. 아, 여보, 인사해. 어릴 때 동네 동생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김미정이라고 해요. 얘기는 들었었는데 처음 뵙네요. 시차 적응하기 힘드시죠? 바로 오신 거면 힘드실 텐데. 아니요, 뭐, 괜찮아요. 근데 윤호 오빠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오빠 외모는 안 봤었구나. 아유, 우리 은채 유머 감각 좀 봐라. 윤호가 원래 여자 볼 줄을 잘 몰라. 아유, 난 우리 은채랑 윤호랑 짝됐으면 했는데. 아, 엄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무슨 제가 외모를 안 봐요? 외모를 봤으니까 미정이랑 결혼했죠. 야, 윤채, 까불래? 이게 뭐지 싶었어요. 시어머니 모임 날도 그렇게 미운 말만 골라 하던, 얼굴도 못 본 목소리만 까랑까랑하던 아줌마의 딸도 그 아줌마와 똑같이 말을 막 하더군요. 참 뼛속까지 무례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죠. 어찌나 그 여자를 공주 모시듯 모시던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점찍어둔 며느리였어요. 참 저랑은 완전 반대로 대해주더라고요. 자괴감이 몰려왔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예, 가서 다과 좀 내와라. 빠릿빠릿하지 못하니? 은채, 멜론 좋아하니? 외국에서 밥도 못 먹었나 봐. 어쩜 이리 말랐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뭐 여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죠. 하여튼 오랜만에 아주머니 얼굴 보고 너무 좋아요. 오빠, 우리는 밖에서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자. 우리 옛날에 되게 잘 놀았잖아. 안 그래? 난 오빠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래, 어누이처럼 잘 지내면 좋지. 우리 윤호도 외동이고 너도 외동이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아유, 잘 어울린다 정말. 아, 엄마. 자꾸 왜 그래요? 뭘 잘 어울려? 은채는 그냥 동생이지. 시간 되면 미정이랑 같이 밖에서 밥 사줄게. 난 오빠랑 둘이 보고 싶은데. 낯가리는 거 알면서. 왜? 이제 유부남이라고 동생한테 시간도 안 내주는 거야? 웃긴다. 무슨 네가 여자냐? 시간이야 낼 수 있지. 어쨌든 오빠 바쁘니까 안 바쁜 날로 날 잡아서 밥이나 먹던지. 오케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철벽을 치자
표정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고소했어요. 딱 어머님과 잘 어울리는 며느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밖에 모르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게 정말 어머니와 비슷했거든요. 그날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은채라는 여자는 어머님네서 오랜만에 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남편과 집을 나섰고요. 되게 웃긴다. 어머님이랑 친한가 봐. 그렇게 잠도 자고 할 정도면? 엄마 친구인데도 되게 잘 지내네. 신기해. 안 그래?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서 아무래도 불편한 건 없지. 엄마가 은채 많이 예뻐하기도 했고, 우리 엄마가 딸이 없잖아. 아무래도 딸처럼 생각하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 혹시 그것 때문에 기분 많이 나빴던 건 아니지? 어때? 그냥 뭐 아쉽긴 하지. 나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어머님이랑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돈 없는 그 이유 하나로 어머님이 나 안 좋아하시는 거니까 아쉽긴 해. 처음엔 노력해 보려고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그래도 나한텐 너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마.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속상하다. 그래도 남편의 위로가 많이 힘이 되었죠. 그 여자를 본 순간 찝찝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랑은 절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은 저에게 실망감을 주듯이 퇴근 후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실 의심하면 안 되지만 어머님 친구분 딸이 왔다 간 후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게 잦아진 남편에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마음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만 갔죠. 남편이랑 싸움도 잦아졌고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오늘 약속 있다는 말 없었잖아. 항상 늦지도 않았으면서 요즘 너무 늦는다 자기? 나도 사생활이 있지. 그냥 좀 누구 좀 만났어. 이런 거 일일이 보고해야 해? 너 의심하는 거야? 지금 나를? 의심이 아니라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무슨 일 있는지. 왜 이렇게 흥분이야? 오히려 더 의심되게? 아, 네가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예민해가지고. 어쨌든 별일 아니니까 신경 꺼. 제 말이 귀찮다는 남편에게 참 실망을 했죠. 반복되는 싸움에 지친 저도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아빠 드릴 선물을 고를 겸 일 끝나고 백화점에 갔죠. 오랜만에 백화점 방문이라 안 입던 샤넬 재킷도 입고 방문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아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 최초로 어이없는 일이었죠. 한참을 아빠 선물을 고르고 있을 무렵 저기 멀리서 어머님이 예뻐하는 그 은채라는 여자와 옆에 한 중년 여성이 걸어오더라고요. 제 앞으로 저벅저벅 말이에요. 중년 여성의 얼굴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은채라는 얼굴은 똑똑히 기억했기에 알 수 있었죠. 제 앞에 서자마자 얼굴 볼 새도 없이 바로 제 뺨부터 갈기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제 고개가 반쯤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마주한 그 얼굴 똑똑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반격할 틈도 없이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딱 보니 훔친 거네. 이거 우리 딸이 지난번에 너 시엄마 집에 벗어놓고 간 샤넬 재킷이잖아. 한참을 찾아도 안 보이던데 네가 입고 있네. 가난하다고 말은 들었는데
우리 은채가 알아봐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도둑년을 놓칠 뻔했잖아. 너 콩밥 한번 먹을래? 고개를 젖히고 제대로 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얼굴이더라고요. 25년 전 저를 두고 사라진 친엄마 말이에요. 시댁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음성이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매몰차게 절 버리고 떠난 친엄마 말이에요. 8살쯤 절 버리고 간 그 얼굴 그대로더라고요. 저 여자와야 나와 8살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 그때도 엄마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증명한 꼴이죠.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친엄마를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더럽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집 나갈 때 뱃속에 저 아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라고요? 도둑이라뇨? 이거 제 옷이에요. 어쩌다 따님이랑 같은 옷이 있었나 본데 따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셨나요? 당황스럽네요. 초면에 다짜고짜 뺨을. 아니 그보다도 조영숙 씨 아닌가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내 옷 훔친 거잖아.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새 너네 시엄마 집에서 홀랑 가져간 거니? 우리 엄마 이름이 조영숙인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엄마, 이 여자 알아? 이 여자가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아? 기가 막혀. 김감용 씨 아시죠? 저희 아빠입니다. 이쯤 하면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예상이 가시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의 입에서 아빠의 이름 석자가 나오자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먼저 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참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너 얼른 집에 가 있어. 나 이 아가씨랑 할 말이 좀 있거든. 얼른. 엄마가 나중에 설명할게. 빨리 가 있으란 말이야. 왜요? 왜 가 있으래? 아니 딸도 못 알아보고 뺨을 쳐?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날 따윈 잊었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겠지. 당신이 버린 딸 그렇게 시엄마랑 짝짝꿍 돼서 씹으니 좋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엄마 없이 자랐는데. 근데 당신은 딸 낳고 잘 살았네. 죄책감 하나도 없어? 당신 얘기 들어보면 돈이 제일 중요하던데. 그래서 우리 아빠 버린 거구나. 나랑 우리 아빠. 아니야? 아니, 저기 그럼 네가 미정이야? 미정아,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응?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그럼 내 딸 뺨을. 왜? 나 도둑년으로 몰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딸 뺨이라고 하니까 아까워? 이중인격 사이코패스 같으니라고. 아니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친엄마라니? 이게 다 뭐냐고. 그리고 당신 옷이나 벗고 얘기해. 어디서? 전 옷을 벗으라는 그 은채라는 애의 말에 뺨을 날렸습니다. 저도 맞았으니 본인 딸도 맞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뺨을 치자 그 여자는 억울하단 듯이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엄만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에워싸고 구경하더라고요. 창피한 것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너도 맞아야지. 나도 너네 엄마한테 맞았잖아?
그리고 이 옷 내 거라고. 이 옷 어디 너만 살 수 있는 줄 알아? 너 미술한다고? 꼴랑 얼마 버니? 너 내가 얼마 버는 줄이나 알고 나대는 거야. 기껏해야 부모 돈으로 기생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대? 뭐라고? 아, 주제 파악 못하는 건 너지. 너 오빠가 요즘 늦지 않아? 오빠가 뭐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면서 참나. 왜? 너랑 바람났니? 그게 너였어? 그래, 요새 늦더라. 보는 눈이 겨우. 너 가져. 걱정 마. 너 가지게 해줄 테니까. 오빠가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대. 알아? 나같이 연기가 좋단다. 그리고 너랑 어울리기나 해? 우리 오빠가? 참나. 전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를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날 남편 차에 가서 증거를 잡아보려고 갔죠. 이혼은 할 거지만 확실하게 블랙박스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에 저와 똑같은 샤넬 재킷이 벗어져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렇게 찾던 샤넬 재킷이 제 신랑 차에 있더라고요.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은 저 몰래 매일같이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이고, 그 여자는 자기 겉옷도 어디다 벗어놓은지도 모르고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제 친엄마의 딸이더라고요. 전 이가 부득부득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연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친엄마는 어떻게 골탕 먹일까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으로 친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친엄마는 저에게 빌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꼴이 우습던지. 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날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었죠. 의사 됐구나. 윤호 와이프 이름이 미정이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설마 했어.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할 말 있음 빨리 하고 가요.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돈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 안 하잖아, 당신. 왜? 나한테 할 말이 뭔데? 염치 없지만 지금 은채 아빠는 나 애가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돈은 얼마든지 해줄게, 어?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행차하셨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당신도 무너져 봐야지. 우리 아빠가 무너졌던 것처럼. 돈?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뭐 병원 차려줄 수 있어? 그 정도도 못 해줄 거면 돈 있다고 나대지 마. 알겠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 제발. 그날 은채한테도 그냥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네가 달라는 돈은 다 해줄게. 그리고 우리 은채 윤호랑 정리시킬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미안하다 정말. 엄마라고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다니. 바람 피우고 집 나간 주제에 어디서 말이 많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8살 때 그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해. 알아? 아빠한테 묻지도 않았어. 한평생 그냥 가난해서 나갔거니 했다고. 알아? 당신 딸 설마 그때 배에 있었던 건 아니지? 그러면 정말 인간 말종이야. 진엄마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가소롭더라고요. 그렇게 시엄마와 짝짝꿍 맞아서 저를 욕하더니 이제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으니까요.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둔 것이 수치스러웠으니까요. 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아픈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아파야 한다고 말을 했죠. 친엄마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가소로웠죠. 그리고 당신 딸 평생 상간녀 딱지 붙으면서 살 줄 알아. 알겠어? 나 절대 용서 안 해. 당신 딸, 내 남편, 그리고 당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냥. 우리 그 콧대 높은 시엄마가 알면 뭐라고 할까? 당신도 끝이야, 알겠어? 내 눈앞에서 꺼져.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딸만은 건드리지 말아줘, 어? 병원 네가 원하면 차려줄게, 응? 그러니까 제발, 미안하다. 전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부 동생 그 딸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자 오히려 더티하게 나오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남편을 포기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상간녀? 그래, 마음껏 걸어요. 위자료 줄 테니까. 오빠랑 이혼하고 난 오빠랑 새 출발하면 돼. 끼리끼리 어울려야지, 안 그래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네. 오빠 옆은 내가 있어야 어울리지. 당신같이 백도 돈도 없는 사람이 어울리겠어? 그래, 어떡하니? 이 백도 돈도 없는 내가 네 핏줄이라 너 참 안타깝겠다. 위자료만 줄 것 같지? 너 사회생활 내가 못하게 할 거야. 시엄마가 알면 널 받아줄까? 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딸 버리고 간 아줌마 딸을 받아줄까 과연? 어디 지금은 꿈만 꾸셔.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혼인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 기간도 꽤 유지를 했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이혼 소송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 받아온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 편이었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지만 상간녀 위자료는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일이 커져 친엄마의 남편이 알게 되었고 친엄마의 과거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남편도 제 친엄마가 은채라는 여자의 친엄마라고 하니 놀란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매우 놀랐고요. 그 상간녀도 자기 엄마에게 악을 쓰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아주 쇼가 그런 쇼가 없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속이고 지금까지 살 수가 있어? 난 이제 당신에게 신뢰를 잃었어. 이혼해. 그리고 우리 은채 망친 건 당신이야. 알겠어? 이제 김변이랑 얘기해. 나 보는 일은 없을 거야. 아휴, 기가 막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네, 내가. 여보,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요. 그게 철없을 때 만든 아이예요. 네? 여보, 내가 이혼하면 어디로 가라고? 아, 엄마, 나 볼 생각 마. 엄마 때문에 윤호 오빠랑 결혼도 파토났어. 알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윤호 오빠를.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낳고 감쪽같이 살 수가 있어? 불결해. 알아? 다신 나랑 아빠 찾아올 생각 마. 알겠어? 끔찍하니까. 친엄마는 이혼 소송을 당해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어이가 없게도 지 엄마를 안 본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남편에게 은채와의 결혼도 반대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으셨고요. 참 웃겼습니다. 결론은 남편의 새 출발도 깨지고 친엄마도 이혼당했고
상간녀도 제 남편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상간녀는 미술학원에 취직을 했지만 제가 아는 동네 엄마들의 소문으로 거기마저도 취직이 취소당했어요. 지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죠. 상간녀가 잘 살 수 있나요, 어디? 평생 상간녀 딱지 붙이며 살아야죠. 안 그런가요? 고소했어요, 아주. 미안하다. 너한테 상처만 준 것 같아. 나 은채랑 정말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너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데. 꺼져.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니까. 단 한 번도 난 너한테 기댄 적 없어. 알아? 이럼 남이 낫지. 네가 낫겠니? 왜? 은채랑 파투나니까 이제 내가 아쉽나 보지? 넌 내가 너한테 건 기대마저 져버렸어. 너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 그냥. 너네 엄마한테 맞는 여자 찾아서 결혼해. 다른 여자들 신세 망치지 말고, 알겠어? 끔찍하다. 정말 너랑 결혼한 게. 그래도 배운 게 많아서 다행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미친놈이지. 어떻게 너를 두고 그냥 잠깐 미쳤었나 봐. 어? 제발 한 번만. 아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 사회생활도 이제 끝이야. 알겠어? 가만 안 둬. 어디 한번 얼굴 들고 잘 다녀봐. 알겠니? 남편은 이제와 저에게 잘못했다고 했지만 다신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이 일이 시엄마의 친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콧대 높은 시엄마가 아주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모임에서 제명을 당했더라고요. 아들 교육 못 시킨 죄로요. 그리고 친엄마는 이혼도 당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이부 동생은 다시 유학길에 올랐고요. 아무래도 상간녀 딱지 때문에 여기선 도저히 취업을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은 병원이라 이미 소문이 쫙 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도 쓰레기라며 소문이 났고요. 전 병원을 퇴사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대출을 받아 유방외과를 개원했어요. 그래도 진료를 잘 본다고 소문이 나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아빠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살고 있죠. 본인도 힘든 시절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두어주신 은혜를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두웠지만 현재는 행복하니 이걸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슬픈 과거가 있다면 털어버리시고 눈부신 앞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둘이 벌어도 삶이 좋아지지 않는 현실과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쁜 아들 부부를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날 줄 알았던 남편이 먼저 저와 작별을 고하고 남은 인생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들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까지 오길래 삶에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네외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들을 잘 돌보지 못하길래 도움도 주면서 저도 우울한 기분들을 떨쳐내기 위해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전부터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짐이 될까봐 꺼려졌었는데 며느리도 손주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고민 끝에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근처에 살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정신없이 손주들 돌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우울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아들네와 외식도 같이 하고 저에게 많은 걸 신경 써주길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들 내외가 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근처로 온 것뿐인데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며느리가 저에게 불만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막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비치길래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가려 할 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와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며느리 반응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면 어머님이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밥 좀 신경 써주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주지 말고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또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풀밖에 없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인스턴트만 먹었는지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싶다길래 걱정돼서 애들이 입맛에 맞게 해주려 했던 거다. 우리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야채를 먹어야지 건강하지 않겠니? 반대로 너희 집에서 뭐 먹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하면 냉동식품 꺼내서 데워주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시켜준다면서 그러니 애들이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있잖니. 몸이 가렵다고 하도 긁어대길래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찰을 받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인스턴트 음식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하면 보자마자 그 말부터 나오겠니? 네가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알지만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인스턴트 음식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해줘야지. 어떻게 맨날 냉동식품을 달고 사니? 야채가 들어간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뛰어놀다 보면 배고파서 집에서 밥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애들 음식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냉동식품들은 원래 소화가 잘 되니까 배가 안 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머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저 퇴근 시간 맞춰서 밥을 더 먹이든지 하세요. 어차피 애들 아토피 그거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고요. 인스턴트 음식 그거 좀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어차피 아토피는 좋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여도 된다는 말이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기 귀찮다고 애들을 데리러 오기 전에 밥을 더 먹이라는 말에 며느리가 친엄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지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진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애들을 방치하듯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대리운전까지 뛰느라 주말이 아니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며느리가 애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가 지켜만 보는 건 손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날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온 뒤에 다음날 아침 일찍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로 아침부터 왔냐고 물어보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 됐네. 어머님, 애들 등교 좀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애들 신경 쓰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앞으로 등하원 전부 대신해 줄 수 있죠? 냉장고 보면 먹을 거 있어요. 대충 먹이고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요즘 바빠서 집안 정리를 못했거든요. 용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오래간만에 집밥 먹고 싶으니까 어머님 음식 기대할게요. 당신도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는 걸로 해.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야?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니까 직접 오신 거잖아. 나도 하도 바쁘니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이게 집안 꼴이야? 내가 오늘 온 건 애들 건강 문제로 온 거니까 일단 늦겠다. 너희들 먼저 서둘러 출근부터 해라.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거라. 당신도 집안일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나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라고. 힘든 몸으로 이 정도 관리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지 알아? 당신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도 다른 집안 여자들처럼 집에서 애들만 보고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싶다고. 능력도 없는 너랑 결혼하고 애들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나 아니었음 당신이 결혼했을 줄 알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뒤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와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꺼내고 모든 잘못이 제 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출근을 앞둔 며느리를 붙잡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저녁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들네에 먼저 출근을 하고 손주들 학교 보내준 뒤 집으로 돌아와 난장판이 된 집안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밀려있던 빨래들과 옷가지들을 정리한 뒤 애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경악을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냉동실까지 전부 냉동식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식품인 인스턴트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장기간 먹었으니 아토피가 없다가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인 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집에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이런 음식들을 먹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은 순간부터 화가 난 저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전부 버려버렸고 냉장고 안에 제가 사가지고 온 식재료들로 채워 넣었네요. 그날 결심하게 된 건 아들네와 손주들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들 학교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뒤집었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준비한 뒤에 학교한 손주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맛있다며 아주 잘 먹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놓였네요. 인스턴트만 먹던 아이들이 그래도 집에 와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아토피는 많이 괜찮아질 수 있다길래 그때까지는 제 몸이 힘들어도 손주들을 위해 집안 관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들네외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해진 집안과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차려지자 아들이 고생했다며 저에게 용돈을 지어주길래 아들이 준 돈으로 앞으로 아들 식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건강할 때까지는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은 뒤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던 식품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냉동식품도 하나도 없네요. 어머님이 지금은 건강하셔서 지방 관리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하면 그땐 냉장식품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것들도 전부 돈으로 산 건데 저랑 상의하고 버리셨어야죠. 네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살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냉장고랑 냉동실에 전부 인스턴트 음식으로 꽉 차 있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건강을 잃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으면 내가 해오던 것들을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귀찮다고 또 냉동식품을 사겠다는 게 말이 되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지혜미는 배고프다 하면 인스턴트 음식들 데워주는데 오죽하면 학교 급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 애들도 그런 음식들이 이제 지겨운 거야. 네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하고 살아라. 애들이 얼마나 아토피가 심했으면 온몸에 피딱지가 되어있니? 보습은 해주니? 네 새끼들인데 제발 기본적인 건 하고 살도록 해. 그런 걸 왜 저만 해야 되는데요? 저도 밖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운전 뛴다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저는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저에겐 귀찮은 존재고 지긋지긋하다고요. 어머님은 잠깐 애들 보는 거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인스턴트도 잘 나와서 건강에 문제 없어요. 대충 먹여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 정도로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서 잘 커요. 이사 오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애들 등하교 해주고 음식만 만들어준 다음 저희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밀린 빨래 해주시고 맛있는 저녁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말에 대리운전 나가기 전까지 애들 안 봐줘? 당신 방에서 퍼질러 자는 동안 나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놓는데 당신은 저녁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쳐자고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가정에 신경 좀 써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보고 돈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구하는데 들어간 대출비 갚는데도 빠듯하니까 대리운전까지 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내 할 도리 다 하고 있으면 당신도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집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며느리의 말들은 저와 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의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제가 아들네의 집에 간섭을 하면서 생기게 시작한 거라며 차라리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네가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신경을 써준 것뿐이었는데 집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 의논을 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풀어놓았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집안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말을 재차 했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이 싸웠는데 그럴수록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참고 속으로 삭혀왔었다며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입에서
이혼까지도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아들내외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길래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근처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애들 등하교 하는 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이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애들 음식 문제로 그이랑 얼굴 붉히는 것도 싫어요. 저희가 이혼하길 원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이 어머님의 간섭으로 인해 커진 거 아세요? 다시 돌아가기 싫으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정말 짜증난다고요. 가뜩이나 밖에서도 일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의 그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부 어머님 탓이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가정이 소홀해도 애들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이혼하면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몸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못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 바엔 너 일 그만둬라.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간 남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조만간 일 그만두고 애들 건강부터 챙겨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마. 제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이가 능력도 없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그 인간이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이래서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남들은 비싼 사교육비 척척 내고 애들 명품 옷에 브랜드 아파트 산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은 숨 쉴 틈 없이 노동해도 항상 그대로냐고요.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던가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니라고 저에게 트집 잡으려 하지 말고 돈이나 보태줘요. 쉬지 않고 쏟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꺼냈어요.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능력 없는 제 아들을 선택한 건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내린 결정인데 남을 탓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돈만 쫓아가는 며느리의 행동을 좋게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가진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내외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금전적으로 많이 모자라다 보니 기존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아들내외를 도와줬었죠. 그때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내외가 집 구하는 데 보태줬던 터라 생활비 빼곤 거의 남아있지도 않았었는데 받을 땐 좋아하더니 받고 나서 언제 받았냐는 듯이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어댄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게 돼서 그런지 혈압이 올라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 아들내외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아들도 문제지만 방치돼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걱정돼 더는 좋게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의 정신 상태를 고쳐놓던지 아니면 아들과 이혼만이 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손주들 걱정에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꼴딱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 동이 트자마자 아들네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 아들 집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하고 널브러져 있는 집들 정리한 다음 손주들 밥까지 챙겨 먹인 뒤 학교를 보냈어요. 아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한바탕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몸살 기운이 몸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몸살 기운 약을 사다가 먹은 뒤 잠깐 눈을 좀 붙였는데 거실에서 손주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도 모르게 한참 동안 약에 취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힘겹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손주들이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아침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알아서 챙겨 먹었더라고요. 손주들은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깨우고 싶지 않았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고맙게 느껴졌었죠. 시간을 보니 아들네가 퇴근할 시간이길래 서둘러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 돌아 잠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주방을 한번 쓱 보더니 저보고 밥도 안 해놨냐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있는 반찬들로 그날 하루는 대충 때워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밥도 안 해놔요? 아니, 용돈까지 챙겨줬으면 기본적인 건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돈값도 못하는데 왜 그이한테 돈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마트 가서 삼겹살이나 좀 사와봐요. 오늘 고기에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이랑 전화통화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전날에 저랑 싸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치매도 아니고 벌써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 음식 만들고 애들 등교시키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인상 쓰고 어머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출근했다고? 그이가 전화해선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이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그냥 좀 오지 말라고요. 저희가 정말 이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시키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애들 등하교 해달라고 하면 그때 오면 되고 밥 해달라고 하면 그때 와서 밥만 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없는 듯 지내면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요.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가서 삼겹살이나 사와 놓치네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놓친네? 얘가 셈이 무서운 줄 모르고 최대한 좋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우습니? 어디서 어른한테 돈을 집어던져? 당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금 뭔 짓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한 건데? 모든 게 우리 가족 걱정뿐이었잖아. 애들 아토피가 심하니까 음식에도 신경을 써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애들 봐봐. 당신이 인스턴트 음식만 먹였을 땐 쉬지 않고 온몸을 긁어댔는데 지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잖아. 당신이 이러고도 엄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건강 안 좋아지고 지방 관리도 어차피 안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노인네라고. 네가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기분 안 좋은지 알아? 본인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잘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래서 시어머니 간섭하는 집안은 결국 이혼한다는 거야. 어머님이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잘 지낸 건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되니까 겨우 참고 살고 있었던 거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 없었으면 애들 아토피는 더 심해졌을 거고 온몸에 상처만 더 생겼겠지. 이 집 봐봐. 당신은 빨래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집안이 돼지우리였는데 지금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해야 될 역할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3만 원을 얼굴에 던지면서 삼겹살을 사오라고 시켜?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지? 더는 안 좋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낫겠어.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났는지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곧장 사돈댁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와 이혼을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네요. 아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 필요 없다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저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하길래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니 맨발로 도망쳐 나왔는데 며느리의 얼굴과 머리가 만신창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며느리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데 쌍코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뒤이어 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한쪽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아들이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핸드폰 속에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동안 가정에 왜 소홀했는지 모든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딱 찍혀 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호텔에 쉬러 들어간 것뿐이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간 남자와 호텔에 간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었고 아들은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한 끝에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사돈 집안에서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에 소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면서 친자 포기각서를 받아내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상간남까지 잡아 그 나쁜 놈에게도 상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법적으로 남이 되었는데 이 문제로 상간남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돈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자 혼자가 되어버린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걸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기 엄마가 보인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는지 엄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숙려 기간 남은 한 달 동안 제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들은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이나 먹이면서 본인은 외간 남자와 좋은 음식 먹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아이들을 챙겨주는 게 힘들었겠죠. 얼마 전에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소금을 한 뭉텅이 입에 쳐넣어버린 뒤 엉덩이를 걷어차 내쫓아 버렸습니다.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았네요. 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몸 관리 잘해서 앞으로 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과거가 있듯 저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말하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와 바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철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렇게 괜찮은 벌이는 아니었기에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해야만 했죠. 꼭 대학교를 가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잠시만 미루기로 하였어요. 일단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졸업을 하자마자 우연한 기회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 가정에 보탬도 되었고 이제서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제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네요. 대학교를 형편상 가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봤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인생 공부가 시작되었던 거죠. 백화점 특성상 VIP 고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와는 아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어렸을 적 아는 동네 오빠와 마주쳤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일 끝나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아주머님은 잘 계시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연락도 딱 끊고. 오빠네 그렇게 이사 간 뒤로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지금 무슨 일해? 우리 어렸을 때 재밌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아, 그러게. 우리 집 그때 사정이 있었어. 너 그거 알지? 우리 집 선산이 엄청 올라서 그거 팔았거든. 그래서 빚도 갚고 그 동네도 완전 뜬 거고. 지금은 조그만 사업체 하나 운영하고 있어. 나도 네가 여기서 일할 줄은 몰랐네. 나도 반갑다. 동네 오빠는 저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지고 있던 선산이 올라서 팔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은 꽤나 부유하게 살고 있던 거였고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오빠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을 했다니 한편으론 기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었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아주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편안하시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럼 오빠는 뭐 사러 온 거야? 잠깐 뭐 좀 사러 들렸는데 나도 놀랬어.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그렇게 이사 가고 나서 너 많이 보고 싶었거든. 얘기를 못했던 것도 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오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은 건강히 잘 계시고? 그렇지. 그러게, 오빠네 말없이 이사 가는 바람에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자. 동네에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냈어? 앞으로도 쭉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오빠가 없어서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래, 자주 보며 지내자. 말 나온 김에 쉬는 날이 언제야? 너 쉬는 날 맞춰서 나도 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자. 어렸을 적 너무 의지했던 오빠를 이렇게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니 그래도 조금은 남자로 느껴지고 설레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진 오빠를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다행히도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날을 계기로 종종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성공한 오빠는 옛날의 동네 오빠가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 비싸다. 우리 딴 거 먹자. 이건 어때? 가격도 괜찮고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시킬까? 아니면 오빠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수정아, 괜찮아. 다 시켜도 돼. 오빠 이런 거 사줄 능력 되니까 가격 보지 말고 다 시켜. 진짜 괜찮아. 너한테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 이거 먹고 너 옷도 좀 사줄게. 이제 내 여자친구면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괜찮으니까 다 골라. 알겠지? 사회초년생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었네요. 그렇게 전 스며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된 오빠는 저에게 뭐든 아낌없었어요. 어렸을 때 서로의 집 형편을 너무 잘 아는지라 저희 집 형편을 말 안 해도 알았고 제가 형편 때문에 대학교를 가지 못하였다는 것도 마음 아파했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컸었죠. 아직 저의 존재를 모르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등등 걱정 반 기대 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좋아하실까? 어렸을 때는 나름 예뻐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으니까 오빠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 혹시 내 존재에 대해서는 말해봤어? 일단 오빠가 먼저 운을 띄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턱대고 찾아가는 것보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엄마도 너 똘똘하다고 어렸을 때 예뻐하셨잖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얼마나 반갑겠어, 안 그래? 그렇게 남자친구 말만 덥석 믿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의 집을 와보니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느꼈어요. 집은 평창동에 차고의 외제차들도 세 대나 있었죠. 눈으로 보니 주눅이 들었어요. 그렇게 초인종이 눌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인사를 드렸죠. 아주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 수정이에요. 너무 놀라셨죠? 제가 오빠 여자친구입니다. 엄마, 놀랬지? 나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수정이야. 수정이 알지? 왜? 우리 앞집에 철물점 했던 수정이네 있잖아. 아주머니는 놀라셨는지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머니의 침묵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수정이 오랜만이구나. 그래, 잘 지냈니? 여기는 어떻게? 아니, 그냥 뭐, 친한 오빠 동생이니 인사하러 온 거니? 아니, 수정이 내가 만나는 친구야. 말했잖아.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있다고. 그게 수정이에요. 엄마도 수정이 어렸을 때 똘똘하다고 많이 좋아했잖아요. 맨날 며느리 삼고 싶다고 했으면서, 안 그래? 수정이 부모님도 엄마 되게 보고 싶어 하셨대. 뭐? 결혼? 너 무슨 결혼이 장난이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수정인 반가웠고 인사는 했으니 돌아가거라. 그렇게 어렸을 적 친하게 지냈던 아주머니, 아니 예비 시어머님께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나아진 경제 상황만큼 그에 맞는 며느리를 바라는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님께 어렸을 적 가난한 철물점집 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처음 겪는 상황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 수정아. 내가 미리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 했나 봐.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자. 다음에 와도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아주머니는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싫으신가 봐. 이제는 오빠네 집이랑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는 것 같아. 자신 없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그날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집에 가서 펑펑 울었죠. 이 모든 것이 가난해서인가? 내 직업 때문인가? 자책하며 그날은 밤을 꼴딱 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일터로 가야 했어요. 그렇게 출근을 하였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안내를 해드리려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놀랐니? 인태한테 물어서 찾아왔다. 백화점에서 일한다더니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잠깐 시간 되니? 아, 네. 10분만 있으면 교대 시간이라서요. 저기 안쪽에 가보시면 커피숍 있어요. 가서 계시면 교대하고 갈게요. 그렇게 교대 시간이 되어 저는 서둘러 아주머니를 뵈러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표정이 안 좋은 아주머니였죠. 긴 말하지 않으마. 너 만나서 반갑지만 어렸을 때 봤던 수정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너가 봤다시피 우리 집은 옛날이랑 차원이 달라졌어. 우리 애가 사업을 하니까 나는 전문직 며느리를 원했고, 그리고 너 어렸을 때 공부 잘하지 않았니? 아니 어쩌다가 대학도 안 가고. 아휴, 긴 말할 거 없다. 난 할 얘기 다 했어. 더 이상 이런 일로 너 보고 싶지 않구나. 일어나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심려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괜히 심려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인태 오빠 우연히 만나고 저희 감정만 너무 앞세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 마음은 잘 전달받았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죠. 내가 어렸을 때 알던 아주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 맞으셨어요. 그렇게 완전 거부를 당하고 돌아서는 길, 제 자신을 자책했죠. 공부라도 포기하지 말 걸 이렇게 자책했어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오빠 못 만날 것 같아. 아주머니한테도 약속 드렸고, 우리 그냥 좋은 추억만 간직하자.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못 헤어져. 우리 이렇게 만난 게 보통 인연인 줄 알아?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설득할게. 나만 믿고 기다려줘, 어? 그렇게 이별을 고했지만 절대 못 헤어진다는 남자친구,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만 설득해 나갔죠. 그렇게 끈질기게 1년을 설득한 결과 결국 아주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에겐 헬게이트의 문이 오픈되었죠. 일도 그만둬라. 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다니냐? 내 친구들도 이제 네 얼굴 아는 마당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넌 그런 센스도 없니? 옛날에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알겠니? 아니 넌 어쩌다 그 모양이 됐냐? 어렸을 땐 꽤나 똘똘해서 괜찮더니만 전혀 뭐 하나 나아진 건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면서 발전을 해야지 나 원참.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네? 그래도 하던 일인데 말미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만두더라도 갑자기 그만두면 일할 직원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다닐게요. 뭐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 옛날에 니네 옆집 살던 아줌마 같아?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는 이 집에서 할 일이 많으니.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어요. 남편이랑은 행복했지만 남편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 하루 종일 전 어머님과 같은 공간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절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 빨래 널었냐? 빨래 널고 고구마 좀 구워라. 그리고 이따 잔디 관리 좀 하고. 아, 그리고 내 방 이불도 빨고. 넌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냐? 알아서 척척 못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꼭 내 입에서 말을 하게 만들어. 저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따 서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럼 하던 일 마저 하고 다녀올게요. 뭐? 서점은 왜 가는데? 아주 팔자 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넌 고상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겠다는 거야? 어머님은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백화점을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대학 진학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보는 것이었죠. 물론 백화점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대학교를 가려고 모아놨던 돈으로 말이죠. 제겐 꿈이 있었거든요. 이제 천천히 꿈에 다가가고자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대신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고요. 좋은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남편에게도 깜짝으로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힘든 시집살이 속에 틈날 때마다 저의 공부는 시작되었어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꿈을 이룬 내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도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라 견디기 힘들었고요. 너만 보면 내가 한숨이 나와. 아니 어쩌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냐? 진짜 인연 실기다. 달라붙을 걸 붙어야지. 너 우리 아들 돈 보고 달라붙은 거지? 어디 콩고물 떨어질 거 있나 싶어서 안 봐도 비디오야. 니까짓 게 백화점 안내나 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을 꼬셔? 아우 열불나.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우라통이 확 치미네. 나랑 도대체 무슨 왼수를 졌나? 아유. 어머니,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돈 보고 결혼했으면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고 있겠어요? 전 오빠 사람이 좋고 다정해서 결혼한 거예요. 말씀 좀 가려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 잘하려던 마음도 싹 사라져요. 아세요? 나중에 내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택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어디 철물점치 딸이 우리 집에 감히? 어머니, 예전엔 저희 집 엄마 아빠랑 그렇게 잘 지내놓고 지금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게? 그 잠깐 어려웠던 시절 가지고 그러는 거냐 너? 그래서 내가 너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착각도 유분수지. 우린 너네 집이랑 레벨이 달라, 알아? 같은 동네 살았다고 똑같이 생각 말아라.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으니까. 어머님은 예전 동네 얘기만 나오면 더 화를 냈어요. 계속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은 저희와 본인들은 다르다는 말이었죠. 정 그렇게 폭언을 한 귀로 흘리며 새벽에는 공부를 하였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꿈을 이루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힘이 아닌
정말 온전히 내 힘으로 하고 싶었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가면 갈수록 더했고 남편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지쳐만 갔습니다. 저도 공부와 고된 살림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못할 일이라고 되뇌었죠.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아침부터 저녁까진 고된 집안 살림을, 저녁부터 새벽까진 대학교 입학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걸까요? 4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은 저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죠. 어머니와 저의 고부 갈등도 지치고 일도 힘들고 저와의 대화도 줄더니 이제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차가워지자 시어머니는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쟤 무슨 생각하는지 아예 모르겠다 아주. 분명 집안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얼마나 바락바락 대드는지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애비 없으면 아주 심의를 산송장 취급하는데 내가 억울해서 살 수 있겠냐? 너만 없으면 돌변하는 것을.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머님한테 말대꾸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하루 종일 어머님이 하라는 거 하고 밤이 돼서야 겨우 4시간 생기는 거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어떻게 어머님 말만 듣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이제 다 지겹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매번 저러시는지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어머님의 이간질로 남편은 더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그 멀어진 틈을 타 어머님은 대놓고 마담뚜를 불러 남편의 재혼자리를 알아보곤 했죠.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조차도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이제 인태 마음만 완전히 돌리면 된다. 넌 이 집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 빈몸으로 온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 이제 알겠니? 넌 유효기간이 5년도 안 되는 애야. 알아서 눈치껏 나가길 바랄것만 기어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인태는 재장가여도 선볼 사람들이 줄을 섰다. 승무원이니 선생님이니 너랑은 비교도 안 되지. 네 수준을 이제 알겠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를 봐줄 순 없나요? 봐줄래야 봐줄 수 있겠니? 너를 보면 그 구질구질하게 살던 때가 떠올라. 알아? 그리고 넌 그때나 지금이나 발전도 없이 한심하고 그런 애가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필려고 하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돼. 너란 애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누군 좋아서 이런 삶 사는 줄 알아요? 제가 그동안 그럼 이 시댁에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외출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산 거는요? 제가 인생 필려고 시집 갔으면 그동안 집에만 있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땐 안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가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안 그러니? 난 너를 우리 집 가정도우미 그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충격적이었죠. 절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 가사도우미로 생각했다니 너무 가슴에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전 그래도 당신을 정말 잘 모시고 싶었는데 당신에겐 가사도우미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 이상. 제가 노력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말해보세요.
뭐, 당신?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너 빈털터리로 이 집 나가는 거. 더 이상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인태랑 이혼해 줬으면 좋겠다. 넌 그냥 싫어. 널 보면 가난이 다시 전염될 것 같아. 너희 집 철물점도 그대로고 발전도 없이 말이야.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거라. 이 말을 듣고 걸레를 어머니 쪽으로 확 패대기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마음 떠난 남편의 태도 또한 시어머니와 같았지만요. 남편은 또 무슨 일이 난 거냐 하면서 집에 귀가를 했죠. 귀가한 남편을 데리고 거실에서 얘기를 꺼냈어요.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서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혼 말씀하시는데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지친다. 어머니는 나 며느리로 생각 안 해. 지금도 내가 있거나 말거나 오빠 재혼자리 알아보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나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미안하다. 결혼도 내가 다 밀어붙여놓고 책임도 못 지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한테 미안하고 엄마랑 너 사이에서 지치네. 미안해.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게 아닌데 너한텐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그냥 이쯤에서 정리해. 너가 조그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은 내가 보태줄게. 미안해. 이혼하자.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넌 할 거 없을 거야. 자금? 오빠도 내가 오빠 돈 보고 결혼한 거 같아?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새 식구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차라리 어머니랑 연을 끊을 순 없어? 얘, 무슨 자금이니? 얘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절대 안 돼. 빈몸으로 나가라. 더는 말할 필요도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 결혼 전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거와 달리 지금 남편은 스스로 저를 놓았어요. 그리고 이젠 지친다고 하였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폭언, 지켜줄 수 없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집에 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느꼈네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너한테 질린 게야.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도 말리는 건데 굳이 우리 아들한테 이혼남 딱지를 붙게 만들다니.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하여튼 인태 너무 생각 잘했다. 지금이라도 얼른 나가. 그래서 저는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시모를 무시하고 악착같이 소송에서 제 몫은 챙겨 나왔어요. 그동안의 시모의 폭언, 부당한 대우, 증거물들로 시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그리고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수중에 남은 돈과 준비하고 있던 공부를 해야겠기에 당장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오로지 공부로 풀었습니다. 그 후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의대였어요. 어려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제 꿈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학생이 되었어요. 당장 이혼을 했다는 슬픔이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어 좋았네요. 모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학교 집 생활을 할 무렵 전 남편에게서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외면했죠.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6년간의 대학 생활을 끝내고 대학병원에 정식 인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상처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는 의사라는 선물을 안겨드렸어요. 혼자서 해냈다는 성취감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턴을 끝내고
저는 산부인과라는 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1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저는 불임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나름 업계에서 유명하기도 하였고 난임 여성분들이 예약을 하려면 줄을 설 정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일에 치여 살았고 제가 맨손으로 읽어낸 기쁨이었죠. 한번 결혼에 실패한 탓에 결혼은 다신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기에 항상 겸손했죠. 불임 클리닉에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도 많이 왔고 아이를 너무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마음 아픈 환자들이 많았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임신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까지도 꾸준히 다니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던 중 저에게 일생일대의 통쾌한 사건이 발생하네요. 에구, 이번엔 착상까지 됐었는데 아무래도 배아가 많이 약했나 봐요. 조금 쉬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마음 잘 추스리세요. 그래도 냉동배아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조금 회복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하는 걸로 하죠. 오늘은 들어가세요. 선생님, 저 아이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시댁에서도 아이를 너무 원하고 저도 자꾸 이렇게 실패하니 조급해지네요. 아휴,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우리 예쁜 아가 올 날만을 기다려요. 시험관의 끝은 해피엔딩이니까요. 그렇게 5년을 시험관 진행을 했던 환자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시험관을 진행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환자분은 돌아가셨죠. 그렇게 다음 진료날이 되었고 제가 잠깐 진료에 늦은 날이 있었어요. 사복을 입고 얼른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죠. 12년 만에 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의 오래된 환자의 시어머니로 말이죠. 12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도 여전히 표정에서 표독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전 시모는 저를 보고 놀랐죠. 어머, 아니, 너도 여기 다니니? 아니, 못 배운 게 애도 못 낳아서 어쩌니? 진작에 내쫓길 잘했지. 역시 너는 뭐래도 안 돼. 오늘 채소 옴부트려나? 하필 이런 데 와서 너를 만나다니. 아유, 재수 없어. 네가 불임이었다니.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아줌마, 말 다 했어요, 지금? 유감인데 아줌마 며느리 내 5년째 여기 단골 환자야. 내가 여기 환자로 보여? 웃겨 정말? 뭐? 네 환자라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어디서 없는 소리를 짓거려? 우리 애기가 네 환자라고? 그래. 아줌마가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하던 전며느리 여기 대표 원장이다 이 아줌마야. 어디서 큰 소리를 내? 무식한 건 여전해가지고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보고 졸부라고 하는 거야. 졸부가 수중에 돈이 생기면 눈이 돈다더니 아줌마가 딱 그 짝이야. 저의 12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아줌마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통쾌하단 생각이 먼저 들었네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기 저 봐주시는 원장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님이 뭘 좀 오해한 것 같아요. 아니요, 다정씨. 다정씨가 죄송할 건 없죠. 시어머님이 저분이었다니 놀랍네요. 오늘은 시어머니랑 방문하신 건가요? 남편분은 항상 오면 검사실로만 들어가니까 다정씨 남편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다정씨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네요.
전 오히려 그 아줌마의 며느리인 저희 환자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면 얼마나 구박을 받을까 싶었죠.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구박하던 전 며느리의 병원에서 현 며느리가 불임 치료를 하니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죠. 아니, 네가 진짜 의사라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니, 니까지 게 어떻게 의사가 됐어? 어이가 없네, 진짜. 무슨 니까지 게? 저까지 게라니. 아줌마, 말 가려서 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큰 소리야? 누군 막말 못하는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돈 좀 있어 보니까 알겠던데. 돈도 잘 써야 돈이지. 아줌마처럼 있는 티는 다 내고 남 무시하면서 자랑하는 돈은 더러운 돈이더라고. 나 당신 치료하는 거 아니니까 아줌마 재산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교양을 좀 익히세요. 무식해서 말을 섞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게 말이면 탄 줄 아나? 아주 너 많이 컸다. 거지 같은 것을 걷어서 들었더니만 지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 의사면 다야? 아줌마, 마음 좀 곱겠어요. 그러니 손주가 안 생기지. 지금 당신 아들 자식 못 낳는 거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마음 좀 곱겠어, 이 아줌마야. 아니,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줘?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감히 나를 함부로 대? 아줌마, 착각 속에서 그만 나와요. 저기요, 경호팀 불러서 이 아줌마 좀 내쫓으세요. 병원물이 더러워져서 되겠어요? 전 그러고 진료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 심장도 떨렸죠. 밖에서 길길이 날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직원들로 인해 쫓겨났고요. 통쾌했죠.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나마 저의 잘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환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일단 어제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본인 시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다며 사실인지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료를 해도 되고 다른 데로 전원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정 씨도 많이 놀랬겠어요. 전 시어머니 맞아요. 저도 놀랍네요. 제가 의사 되기 전 며느리였거든요. 전 4년을 그 집의 노예였어요. 매일 돈 보고 결혼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하여튼 지금은 아예 말도 섞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다정 씨한테는 감정 없어요. 제가 그 집에 도움 한 번 받은 적 없고요. 전 남편이랑은 깔끔히 이혼한 상태고 다정 씨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이겠지만. 아, 그렇군요. 어제 어머니의 무례는 잊어주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남은 치료를 받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불편하시겠죠? 아니요, 전 괜찮아요. 뭐 일이니까. 전 일이랑 감정이랑은 섞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제가 잘 아는 선생님 병원에 전원시켜 드릴게요. 그 선생님도 나님은 유명하신 분이니 다정 씨도 괜찮으실 거예요. 오히려 한 번씩 전원해도 좋은 케이스들도 많고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큰 소리 나게 만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저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다정씨, 포기하지 않으면 예쁜 아이가 올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려봐요. 그렇게 그 환자는 아는 선배 의사에게 손을 바꿨습니다. 그 선배분 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하네요. 그 환자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만하다 생각했네요. 그리곤 그 선배에게
더 이상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최고의 인생 공부는 첫 번째 결혼 실패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실패로 인해 이렇게 사회에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만 떠올리면 잘 버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냥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이 구박만 듣고 살림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힘들어도 시집살이와 공부를 겸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결혼이란 환상이 다 깨졌지만 이제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저도 재혼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저의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렇게 글로나마 풀어봤네요. 여러분들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좋은 일은 반드시 올 거예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